정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주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받는 DM이 진로 고민, 취업 고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Q&A를 한번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최근에 커리어 전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들을 조금 추려봤거든요. 제 답변은 미리 막 정리를 해보진 않았어요. 조금 더 날 것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되게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좋아하는 일 vs 잘하는 일.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 파입니다. 공기청정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끄고 왔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되고 잘하게 돼요. 좋아하지 않아도 지금 잘하는 일은 적극성을 띠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욕심이 안 나고 어딘가에서 막히고 정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적극적으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개발하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또 잘하는 걸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리세요? 천둥번개쳐.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대학교 학벌이 나의 미래와 진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됩니다. 저는요. 이제 최근에 좀 대학교 학벌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좀 학벌에 기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다양한 기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열려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의하면서도 그러는 20대 중반까지는 학벌 별로 안 중요하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나한테 뭔가 학벌 때문에 기회의 제약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대나 연고대를 나왔다면 조금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학벌 진짜 무조건 중요하니까요. 재수, 삼수, 사수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지금 만약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다른 데 투자할래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대학 입시 때는 무조건 좋은 학벌을 위해서 대학 입시에 열심히 정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노력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미래와 진로에 영향을 정말 크게 미치지는 않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열심히 안 하면 진짜 몇 가지 기회밖에 안 열리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거나 내 미래에 학벌 때문에 뭔가가 많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언제 진로를 확정했나요? 더 적합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는 길에 불확실감이 들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진로를 확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이제 꿈, 장래, 희망, 히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는요, 광고 에디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예쁜 걸 되게 좋아하고 공간을 꾸미거나 예쁜 걸 보거나 예쁜 것들을 모아두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잡지 에디터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같이 엮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하는 게 저한테 정말 적합한 일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잡지 에디터가 꿈이었고 뭔가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전공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기자 혹은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약간 아나운서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과랑 영어 관련 학과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영어 통번역학 전공을 하게 됐고 대학에 들어와서 바로 1학년 때부터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나운서 학원은 보통 취업할 때쯤 3, 4학년 때 이제 등록을 하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등록을 해서 제가 막내였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나운서가 나한테 맞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 시기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꿈이 있으시다면 그걸 뭔가 멀리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직접 대화를 뭐 나눠보거나 그 직업 현장에 뭐 알바를 해본다거나 이제 체험해보고 좀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 시험 공부를 할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막 내가 세무사 공부를 해볼까 싶은데 이게 나한테 잘 맞을까? 회계사 공부를 해볼까 싶은데 일단 책을 사서 책을 읽어보세요. 사지 않더라도 서점에 가서 이 공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고 펼쳐서 보세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 말고 그 시험 공부를 진짜 책을 먼저 펼쳐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나운서라는 꿈은 그때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공이 영어였기 때문에 대학교 때 한 1년, 1년 반 정도 미국에 있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저는 통역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도 통역사가 저의 최종 진로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영어가 재밌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이제 돕는 거, 눈앞에서 돕는 거 그런 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역사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겠다고 생각했고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영어 실력도 높인 다음에 그 다음 커리어를 향해 가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지금 어떤 직업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의 적성에 나의 흥미에 가장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 직업을 선택하시고 근데 이게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결심을 하기가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나의 다음 스텝이 무엇이 되던 간에 이 직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시면 결심을 하고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나는 평생 이 직업만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겁나는 결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하신 분의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분명히 더 적합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진로를 커리어를 변경하면 되는 거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면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선택하고 가고 계신 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적합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준비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그렇게 불확실함을 갖지 마세요. 저는 통번역대학원 준비 1년에 대학원 2년, 3년을 통역 공부를 했고 통역 공부가 사실 쉽지도 않았어요.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1년 만에 커리어 전환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깝지도 않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저한테 진짜 정말 피와 살이 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만두기는 겁이 나서 도전이 망설여져요. 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빨리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20대 때 이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뒤늦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수입을 끊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너무 공감이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둔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온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정말 열심히 했고 다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그대로 10년을 흘려보냈을 때 10년 뒤에 나한테 내가 내 일을 그만두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할 것 같은지 그때 도전을 해볼걸 이런 후회가 남을지 상상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겁나는 일인 게 정말 공감이 가는데 또 저는 그렇게 커리어를 딱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 보니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종 꿈이 궁금해요. 저는 최종 꿈은 아직 없어요. 아까 했던 말과 좀 맥락이 비슷한데 최종 꿈을 정해놓는 거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정말 확신을 가질 만한 최종 꿈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반에 걸친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정신적 여유와 정신적 성숙함, 인품을 포함해서 물론 금전적인 거, 재정적인 거도 함께 발전시켜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그냥 제 인생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100%가 없는 이제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꿈이에요. 정신적 성숙이나 인품이라는 것도 끝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냥 거기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사는 거. 수렴하고 있다. 항상 수렴하는 상태에 있다. 그걸 유지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어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된다고 다들 말려요. 누구예요? 누가 말려요? 요즘 AI 너무 발전되고 통역도 직업이 사라진다 막 이런 말 하고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하는 말인데 안 사라집니다. 어쨌든 취업이 안 된다고 왜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문과는요, 특히 전공으로 그대로 취업하는 경우가 정말 없잖아요. 언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에 가서 언어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꼭 언어로 취업해야 하나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 스페인어 공부, 중국어 공부하면서 여러저러 활동들 하다가 이 언어라는 특기를 살려서 이런 일을 하면 나 되게 잘하겠다 이런 거 찾아내면 되죠. 제가 영어 통번역학과 전공했지만 통역사 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고요. 대부분 외국계 회사에 많이 입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그 적성을 살려서 그리고 언어라는 그걸 무기로 삼아서 그런 길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니까 언어 전공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뭘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렸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제가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정말 친구들이 에? 논술을 한다고? 야, 그거 점점 모집 인원도 줄이고 너 이제 앞으로 너 고3 되면 몇 명 뽑지도 않을걸? 왜 논술을 해? 이 얘기를 진짜 제가 3년 내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전 논술로 대학 다 붙었어요. 그 수능 최저 맞춘 대학은 다 붙었어요. 자랑 같은데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 결심대로 하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나는 글 쓰는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게 재밌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논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떨어졌든 붙었든 간에 후회는 안 하잖아요. 떨어졌어도 저는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은 게 그때 논술 열심히 쓰면서 글 쓰는 연습을 3년 동안 했던 게 저한테 되게 큰 재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통번역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도 통역사?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저 통역대학원 간 거 진짜 후회 안 하고요.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저 진짜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가 색칠해 나가는 거잖아요. 어문 계열을 전공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 언어를 무기로 삼아서 어떤 사람이 될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통역사가 꿈인 대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휴학 계획을 다 세워놨다. 토플 점수 따는 거, 1,000만 원 정도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다. 근데 통대도, 통번역 대학원도 학비가 들 텐데 교환학생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통번역 대학원을 갈지 고민이 된다. 근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는 교환학생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통역사가 꿈이라면 해외와 관련된 일들에 분명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꼭 가서 해외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시각도 좀 접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나중에 통역사가 되든
관련해서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든 엄청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가는 거를 추천을 하고 대학교 2학년이라는 것도 좀 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교환학생 가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통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는데 고민된다라는 고민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정보예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취업 현황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의 100% 취업했어요. 기업에 입사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일을 구해서 일을 해요. 역사 임용을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인데 주변에서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시간이 아까워질까 걱정돼요. 교권 추락도 신경 안 쓸 수 없고 주떼이기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 역사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가장 활발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사 선생님은 맞지 않는 직업이 맞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역사를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막 학생들을 만나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역사 선생님을 해야죠. 이렇게 주변에서 그거 전망 안 좋은데 왜 그거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러면 이 질문자님이 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어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통역사도 전망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통번역 대학원을 가고 통역사로 물론 짧게 일했지만 일하는 동안 제가 불안해 보였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역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요즘은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역사를 되게 재밌게 풀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채널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꿈도 같이 꿔볼 수 있고 이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치만 모두가 이 시대의 가장 활발한 산업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리랜서가 불안정해서 걱정돼요. 프리랜서는요, 단점은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거고 장점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프리랜서를 할 때에는 정말 고소득에 계속해서 클라이언트가 나를 찾아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좀 불안정하다고 하면 그런 부수입원들, 수입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는 아무도 나에게 다른 일을 한다고 거기에 제약을 걸지 않고 그리고 또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내 이 불안정한 수입을 최대한 이제 수입 들어오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한 달에 최소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 저는 추천해요. 그러면 프리랜서의 장점도 살리면서 너무 이제 불안정한 그런 소득 흐름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슬럼프, 무기력감 극복하는 방법. 저도 되게 무기력함이 자주 찾아와요. 너무 할 게 많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다시 일어나서 뭘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게 수미상관이 됐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일도 일이 많으면 버겁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 좋아하는 일들을 뒤에서 부단히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저는 이 일을 좋아하니까 잠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좋아하는 일을 잘 발전시킬 만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되 그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좀 이겨낼 인내와 끈기를 기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좋아하는 일 안에서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거?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 제 경험들을 섞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랬구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좀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안녕.